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기형 위원장님과 소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박종현 도로계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훈원 차량등록 사업소장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4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475억 6,2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397만 원이 증가한 134억 5,378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의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4억 3,084만 원이 증액된 40억 8,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7,311만 원이 증액된 38억 9,911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3억 6,078만 원이 증액된 163억 3,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6% 증액된 2,045억 961만 원입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3억 1,669만 원이 증액된 273억 6,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환 구호단체 모터보트 구입 지원으로 2,500만 원과 자주식 제설기 구입비 6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폭염대책비, 폭염예방물품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2,0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47억 7천만 원이 증액된 326억 6,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횟수 초과에 따른 참석수당 1천만 원과 보상협의 진행을 위한 우편 발송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평택고 횡단도로 건설공사의 현장 여건 및 민원사항 반영 등 부족공사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남산 1, 2 진양주택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을 각각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3억 5,638만 원이 증액된 185억 5,747만 원입니다. 도유재산 관리 등 자전거 유지 보수에 각각 250만 원과 3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은 특별교부금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각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주요 도로 및 도심지 제초 작업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3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9,276만 원이 증액된 179억 673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사진 반납 지원 사업에 3,45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사업과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각각 3억 8,950만 원과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3억 7,848만 원이 감액된 1,073억 5,5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 공영 및 개선 명령버스 운행 결성금을 지원하는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으로 35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으로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대광이 광역버스 준공연제 한개 노선 전환에 따른 추가 부담으로 2억 1천만 원과 경기도 공공버스 2개 노선 전환에 따른 추가 부담으로 4억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구내식당 공무직 근로자 조리사 1명입니다. 급여 인상분 및 법정 수당 보전금으로 36만 원을 증액하여 2,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액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액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5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특별액의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50억 5,616만 원 증액된 275억 6,6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54쪽 세출 예산 되겠습니다. 금해 교통사업 특별액에는 기정액 대비 48억 6,436만 원이 증액된 216억 7,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를 위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47억 9,0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업지역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3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50억 5,800만 원과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5억 1천만 원이 증액된 35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으로 별책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7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예치금 회수 수입이 35억 7,221만 원이 증액되어 2023년 예치금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증액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액의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하 위원님이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이 얼마죠? 총? 추경이 3회 추경이 62억 5,700만 원이 증액 반영됐습니다. 많이 감축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산 지금 사정이 어떤가요, 지금? 지금 사정은 이제 이런 도로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이제 보상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이번에는 불효불급한 예산들은 반영을 안 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만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도로 사업인 것 같아요. 맞죠? 제일 줄이기 쉬운 게. 저희도 이제 불효불급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제 신규 사업은 거의 반영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여섯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그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순환 구호단체 장비 그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500만 원 보트 구입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단체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어디 단체입니까? 해병 전후의 평택시 연합회가 해병전후회가 지금 한 세 대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모터보트를 3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각 2005년도 거 한 대랑 2006년, 2018년 이렇게 오래된 것들부터 해서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환 구호 단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봉사 단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생들을 하시는데 뭐 구매하고 뭐 이런 부분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기존의 순환 구조 단체 보트를 이제 지원을 하고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십니까? 이제 부서에서 그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 보고는 받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훈련들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많이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훈련에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각자 훈련들을 그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고 있어요? 순환구호 단체 그 지원 활동 실적을 받습니다. 월별로 이제 가구수인 월별로 받고 있고요. 그 이제 실적을 보면 대부분 이제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 사고라든가 이게 순환 사고에 그 익사자의 이제 그 잠수해서 그런 활동이 소방이나 경찰 쪽에서 이제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5개 단체가 이제 투입이 돼서 모타포트하고 이게 수중 구조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 익사 사고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각 1회씩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정화 활동이라든가 뭐 수색 활동은 훈련도 예비 훈련도 하고 지난번에 한 2주 전에도 해병전후에서 그런 수색 활동과 정화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수리라든지 또 뭐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일부 저희가 이제 예산에 운영비로 운영비하고 이 구입비하고 이제 같이 이제 편성이 돼 있고요. 그 활동 식대라든가 그런 비용까지 그런 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 일반 이제 소방 당국이나 경찰 뭐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야 뭐 당연히 관 주도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출동도 시키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봉사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 예찰 활동이나 실제 또 군안 구조 활동에 투입될 수 있게끔 즉시 투입될 수 있게끔 항상 만반의 준비 체제를 잘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운영 관리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22개 민방위 대피 시설 이게 전년도에 제가 행감 때
좀 강하게 지적했었던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대피 시설도 상당히 많이 이제 늘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하에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하에 이제 대피 장소로 이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개소당 최소한 한 개씩은 지금 추경이라 한 개씩은 이제 응급 장비 세트를 이번에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비치토록 하려고 합니다. 대피 시설도 필요량에 그 전에 부족했었거든요. 한 70% 정도 했었는데 지금 100% 이상이 된 걸로 저번 업무 보고 때 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 거의 한 130% 이상 뭐 확보는 되는 관련해서 상태입니다. 방독면도 좀 확보를 100% 이상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순차적으로. 네, 금년에 구입을 해서 98% 이제 확보가 됐고요. 이제 부족한 거는 이제 내년 본 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100%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상용품함을 별도로 이제 설치를 해서 긴급 상황에 대비를 하시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게 이 20만 원짜리 비상용품함을 하나 설치해서 엄청나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이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 이 비상용품함 요 예시를 해놓은 걸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긴급 비상용품으로서의 어떠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예. 같은데. 저희 생각에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피소 관련되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대피소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대피소 점검을 하면서 과연 지정을 해놓은 그 시설이 정말로 대피가 가능한 시설인지 전기는 뭐 공급이 잘 되는지 상황은 환경은 어떤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점검을 같이 시설주랑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민방위의 나라를 뭐 저번에도 한번 한 거 훈련을 했지만 이런 민방위 대피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과 아울러 전에 또 김산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대피소 위치를 알려주는 그 표지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얼마 전에 재난 영화를 제가 한번 보러 갔습니다. 뭐 콘크리트 땡땡땡땡 해서 그 재난 영화를 보면서 느꼈었던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생존에 대한 그런 처절함 같은 거를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지금 이 민방위 시설 운영 관리 이 예산을 보면서 이건 너무 좀 물론 이제 시작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상용품에는 뭐 무슨 뭐 양초, 무슨 삽, 뭐 라이터 뭐 이런 또 일부 이제 의료용품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최소 일회용의 뭐 이회용의 어떠한 비상 식량에 대해서도 좀 한번 준비를 고려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 절대로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점차적으로 그런 비상 관련된 음식료까지 또 물품들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교통행정과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서 이제 시도비에서 추경 7천만 원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만호 사거리 등 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우선인지 지금 우회전에 대한 그 교통 법규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법규가 네, 상당히 예. 강화됐잖아요. 예. 그 차원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건데 뭐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 우회전 신호등이 이거 5개밖에 안 될 것이냐라는 강한 의구심도 드는 거고요. 물론 예산 한도 내에서 일단은 시작을 하시겠지만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뭐 교통환경 개선 사업은 가장 문제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도로 기능을 순기능을 찾는 게 가장 이제 그 교통행정의 첫 번째라고 아니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일단 이 우회전에 대해서 저는 이 예. 신호등 사업보다도 더 급한 거는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를 안쪽으로 집어넣는 사업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교통 흐름에 엄청나게 방해가 있고 실제 교통사고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회전에서 한번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회전 횡단보도가 너무 사거리에 붙어 있어서 중간에 자꾸 걸리는 거죠, 차들이. 우회전 우회전 횡단보도에 한번 섰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뒤에서 오는 직진차하고 이제 접촉사고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지자체에서만 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나 경기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우회전 횡단보도를 조금 더 안쪽으로 당기는 그런 시설 개선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일부 시민분들도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예. 해주셔서 저도 다니면서 유심히 그 부분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우회전하면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긴 들 그게, 거예요. 예, 그렇지만 안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신호등 사업보다 더 급한 게 저는 사실 그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이제 우선은 이제 차선 도색을 새로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고 도로를 이제 새로 개설할 때 그런 부분 그렇죠. 제대로 검토해서 차차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예산을 적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차선 도색을 새로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선 변경을 그러니까 부분 변경을 해서 설치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우회전 신호등 사업 뭐 이런 거는 뭐 이거 5개소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의 우선순위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25억 8천만 원을 확보를 했다가 7억을 이제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산 주체 변경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어요. 아, 네.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 네. 이 사항이 원래 이제 고덕 지역 내 광역교통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수용답형 버스를 이제 활용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용답형 버스 DRT에 대해서는 24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시행을 한다고 해서 요 그 해당 비용만큼은 경기도에 이제 반납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본 예산 세웠던 거에서 7억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 매칭으로 30% 우리 시에서 70%를 예산 확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2024년도부터는 LH에서도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23년도에도 LH 부담분이 LH? 확보가 됐었습니다. 확보가 돼. 그럼 네. 여기 설명은 뭐예요? 2024년도 아, 원래 이제 이 7억 분에 대해서는 더 받아야 되는데 LH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LH에서 7억 분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비율이 사실 이렇게 좀 변경이 된 사항이라 변경을 표기를 한 거고요. 7억은 이제 LH에서 경기도로 직접 납부를 해서 경기도에서 정산을 하고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H에서 네. 7억에 대해서 네. 납부를 한다. 이 똑버스 네. 이 똑버스의 어떤 효과는 어떻습니까? 반응?
뭐 나쁘진 않겠죠. 네, 고덕 당연히. 지역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분들께서 수혜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일 1,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00명이 네. 탑승을 하고 있어요. 네. 1,500명이면은 얼핏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예, 많은 많은 거- 수입니다. 많은 겁니까? 네. 25억을 투입을 해서 1,500명이 수혜를 보고 있다. 당연히 반응은 좋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매칭으로 뭐 내년도에 우리 시가 35%를 이제 하고 나머지는 이제 LH하고 도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는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근데 계속 가지는 않는 거죠. 예, 당장 그렇습니다. 당장 금년도에도 도시비가 3대 7이었는데 내년도에 또 바뀌었잖아요. 내년도에 지금 바뀌는 예, 거잖아요. 원래- 매칭 비율이. 그러면 내후년도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광역교통특별대책 지역으로 몇 지정돼서 년- 몇 년은 3년은 확보를 한것 지원을 같아요. 네, 3년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그 것이냐. 후에는 경기도 30% 지원을 받고 갑니다. 그거는 이제 뭐 예산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될 때 가능한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LH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똑버스 수요자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전액 시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로 진행을 하고 뭐 있는 수혜를 상황에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특별히 뭐 문제 제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금 말이 똑버스라고 하는 거지. 제가 우리 진 과장님한테 엊그저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콜택시는 들어와서도 콜버스는 없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지만 추가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고려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넉넉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또 지원 매칭 비율이 완전히 줄어들었을 때에는 시에 엄청난 압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런 버스 노선도 뭐 확장을 하거나 또 뭐 중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용 택시 지원 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마을 회관과 버스 정류장의 거리가 400m 이상인 마을로 축소하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좀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이 부분도 이렇게 함으로써 수혜를 입으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동권을 확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은 이 거리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 뭐 좀 거리 조정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해드릴 것이냐,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을 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미터 차이 가지고서 이게 계속 핑퐁하고 막 지금 이러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솔직한 예, 심정을 한번 좀 예. 말씀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버스 노선을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게 이제 맞는데요.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를 자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390m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말씀대로 뭐 이거를 이용할 수 없는 뭐 그런 법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저희가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이제 적절히 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할수 있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요구한다고 또 조정하시고 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거는 좀 문제가 예,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 좀 보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300만 원. 기존에 한 두 집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추가로 두 군데를 더 하는 것 같은데 내 집 앞 주차장 만들 이거 자기 부담이 있는 건가요? 지금 요거는 2009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액을 들여서 했는데요. 자부담은 설치 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보조금 주고 자부담은 거의 없는 거로 거의 없어요.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내 집 앞 주차장이 뭐 이 평택 관내에 이게 뭐 1년에 이거 4개소 해가지고 무슨 생색이나 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다툼의 이제 민원은 사실은 전시성 예산이 될 수밖에 없지요. 따지고 보면 물론 이제 수혜를 입으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도움은 되겠지만 아니 관내에 내 집 앞 주차장 만들 분들이 한두 분이냐는 얘기죠. 그렇죠? 의원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근데 이제 담장 부수고 거기 주차 라인 거드리고 이제 그 공유해서 이제 그런 아니, 뭐 형태인데요. 수혜를 입으시는 분 공감을 하고 입장에서는 뭐 있습니다. 충분히 예. 뭐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도 신중하게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수혜자 선정도 하시고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들 이렇게 쭉 올라온 거 보면 지금 다른 국들도 거의 뭐 유사한 것 같아요. 삭감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본 예산 다룰 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를 해라. 그래야만이 연말에 이런 삭감 처리되는 예산들이 덜 나오고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들이 덜 나온다. 한편으로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불필요한 예산들을 빨리 삭감을 해서 새로운 재원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이지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업 예측을 잘해서 이런 예산들을 본 예산에다가 반영을 삭감 처리된 예산들을 안 했다면 그만큼 다른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이번에 추경 보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도 예산 반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해서 반영을 안 시키고 그러는 경우도 제가 여러 군데를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본 예산이 다가오는데 사업 예측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들을 너무 확보를 해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명시 2월 시키는 그런 예산들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위주로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종발과 그 페이지 6쪽에 보면 폭염 대책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800만 원.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다 사용이 된 거죠? 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예. 좀 이런 폭염 문제가 사실은 이번에 좀 상당히 많이 그 심각하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뭐 이과하고는 상관없지만 노인정 같은 데도 냉난방 기설이 고장 나가지고 작동이 안 돼서 상당히 그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현황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또
쉼터라는 또 명목으로 저녁 9시까지 또 문을 열어놓으라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들이 이제 일부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책들은 좀 미리미리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예산 확보를 미리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이 질의 드는 그런 그 예산들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이왕이면 새로운 예산들을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쪽에 보면 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 반영에서 여기서도 3회 삭감 처리된 예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불가피한 측면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좀 사업 예측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 이 삭감된 예산이 지금 예산을 전용시킨 다음에 그 사업 추진하다가 다시 삭감 처리하는 겁니까? 원래 이제 이 시 예산으로 100% 예산이 있는 거를 이제 예.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국비가 반영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국비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비에 세워놓은 거를 삭감 처리하고 집행은 이제 국비로 이제 서로 집행을 다시 하겠다. 집행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20쪽에 보면 건설도로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행정지원으로 해서 액수는 뭐 크진 않지만 2천만 원 정도가 3위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 기술자문위원 아마 수당인 것 같아요. 수당하고 우편료, 발송료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이제 9월 추경 끝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죠, 그렇죠? 이 3개월에 지금 8번을 다시 위원회를 연다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7월까지 17회를 개최했습니다. 17회를 그래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한 10회 정도 더 예측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수립했습니다. 사업 예측이 안 됐습니까? 이건 사업 예측이 이건 타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심의 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시의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들어오는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12회 정도 잡아가지고 예측을 했지만은 이상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내년에도 사업 예측을 잘 못하겠네요. 아 내년에는 올해 변동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잡도록 본 예산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33쪽에 보면 북토종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이 있어요. 국비하고 이제 시비하고 5대5 매칭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시비가 3억 5천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오성면 단거리 1원에 이제 아마 오성강변 자전거 도로를 이거를 갖다가 지금 재포장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당연히 이제 뭐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재포장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예산이?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본 예산에 반영됐던 사업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행안부 공모 사업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100km 자전거길이 간선도로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2009년에 이제 일부 시행이 됐던 그 부분인데, 그래서 공모 사업을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3회 추경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그 내시가 내려오면 예산 편성은 1년 안에 하면 되게 돼 있습니까? 최대 아니면 언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시급성이나 이런 걸 봐서 이제 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예산이 이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예산 배정 시기에 맞춰서 그 해당 그 어떤 3회가 됐든 예회가 됐든 그 예산을 이제 편성을 반영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뭐 확정 내시로 해서 이제 공모로 해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시비 확보 기한이 그 확정 내시 된 후로 해서 1년 아니면 1년 안에만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은 이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뭐 이거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보다 당연히 뭐 또 거기 지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재포장이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11월이면 또 동절기 사업들을 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이제 올해 안으로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 발주를 좀 현재 계획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연내 집행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동절기가 들어오면 아마 이제 그 연내 못하고 좀 이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그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35쪽에 보면 도로 유지 보수비로 해서 또 2억 원이 이제 3위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도로 개선 타당성 용역 예정이었으나 건설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 건설 관리 계획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과업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지금 유지관리 예산으로 돌려서 지금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처음에 이제 당초에 저희가 이제 도로 개선 타당성 영역을 저희 과에서 별도로 시행한 거로 이제 본 예산에 반영을 좀 반영이 됐던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추진 과정에 이제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도로 개선 타당성 영역이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그 포장들이 좀 안 좋은 그런 구간이 있으면 그래서 추가 지원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게 이제 시도 고선 부분하고 40원 국제 통행의 많은 구간에 불량한 구간에 좀 재포장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부서 간에 어떤 그 정보나 아니면 뭐 협의 과정이 사전에 없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음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제 지금 그 현재 올라온 예산만 놓고 보면 건설도로과하고의 어떤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어떤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뭐 할 때 부서 간에 이제 협의는 진행은 하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마 서로 교감이 그래서- 되지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나니까 이제 중첩된 부분이 이제 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 건설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로건설 이제 관리 계획에 좀 이런 사항까지 좀 반영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이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5쪽 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위 추경에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제 시에서 사업을 하는 그 사업들이 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랑 중첩이 되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경기도랑 뭐 중첩이 되는 게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게 시에서 전액 다 하는 겁니까? 시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나 교통시설 환경 개선 사업들은 이제 특히 이제 교부세나 이런 것들로 내려오기 때문에 뭐 도하고 별도로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학교 주변에 보면 전 신호등들을 다 설치하잖아요. 그 출입 그 진출입로 부분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리는 시 도로일 수는 있지만 학교랑 또 관련된 부분이고 학교는 또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이고 교육청은 또 경기도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 보호구역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소관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장이 관리하는 그 보호구역 지정도 평택시장의 권한이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우리 시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없고 요구 사항만 저희가 받아서 처리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어린이들에 관련되고 학생들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뭐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저도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학교 관리 주체가 이제 뭐 시가 아니고 뭐 교육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좀 상호 보완하는 부분이 없나, 그래서 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게 하여튼 주신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 분들 사업 시행 전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더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좀 몇 개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49쪽에 보면 수익 노선 재정 지원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35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3위 추경에 올라왔어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비수익 노선 재정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때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그 금액들을 산출을 하나요? 아니면 그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한테 줘서 이 산정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정사는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용역업체들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저희 시에서 해마다 뭐 같은 곳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뭐 이렇게 바꾸던지. 예. 근데 전국적으로 한 이게 대략 몇 군데 정도 되고 시에서 지금 용역을 주는 그 용역을 담당했던 그 업체들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대략? 이게 해마다 21년도부터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업체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경쟁 입찰로 해서 지원을,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전체 뭐 전국에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입찰에서 되는 경우가 뭐 연구원, 그러니까 경제 연구원의 성격을 띠는 업체들이 대부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지원 총 사업비가 뭐 대략 한 뭐 보면 370억의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좀 우려하는 거는 물론 다 잘 허리라고 보지만 그 산정돼서 나온 결론들을 시에서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정하게 산정이 됐느냐,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이 산정하는 업체들은 뭐 시와도 그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또 그 서로 좀 사정을 잘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업체하고도 이제 버스 업체들하고도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게 이제 제대로 산정이 저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산정된 것이 진짜 적정하게 잘 돼 있냐 없냐에 대한 검증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온 대로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까? 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정확성을, 투명성을 주기 위해서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한 것도 더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시 한 번에 대한 그 업체에서 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업체가, 타 업체가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사실 저희는 이 용역을 주는 자체를 외부 기관이고 같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우는 아니지만 뭐 종종 그 뭐 전에 제가 환경위원회 이렇게 있다 보면 뭐 그 감가상각비 뭐 이런 계산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그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문지상에서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사건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절대적인 실리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당연히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 맞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혈세를 투입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검증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다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그냥 과연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시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희 용역 결과가 왔을 때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보기는 합니다. 이제 그 결과를 판단으로, 그러니까 바탕으로 했을 때 뭐 너무 과도한지 과소한지 이 상황들을 좀 비교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산출 내역서 나온 게 있죠. 전년도 말씀하십니까? 네, 기존 연도에 용역한 결과물은 있습니다. 그거 좀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를 좀 해주시기를 좀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 그 DRT 똑버스라고 하는 그 사업 예산이 지금 한 7억이 삭감이 되는데 아까 우리 그 유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게 똑버스가 뭐 좋은 취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덕 같은데 제대로 교통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데들은 뭐 똑버스의 어떤 효과를 좀 상당히 많이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놓고 보면 또 상당히 좀 정책적인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똑버스가 쉽게 말하면 뭐 이 신도시나 도시화된 지역 같은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수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를 다시 다른 교통수단으로 연결해주는 데까지를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이게 똑버스인데 이게 시내로 놓고 보면 한 예를 놓고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현덕면이다 그러면 현덕면을 놓고 보면 대안리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안중 출장소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똑버스를 이제 당연히 부르겠죠. 그러면 그 부르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으로 이제 가서 똑버스가 오면 타고 안중까지는 못 들어가죠. 현덕면 내에서만 이제 이게 그 운행을 해주는데 그럼 안중까지 가기 위해서 어디까지를 태워다 줘야 이 안중까지 가는 노선하고 연결이 되는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안중 신터미널에 제일 가까운 현덕면 쪽 그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겠죠. 그러면 다시 거기서 내려서 그 안중면에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가지고 다시 또 안중대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 도시화된 데는 뭐지만 시골 같은 데는 몇 시간 만에 차량 운행이 이게 시골로 가는 그 버스 노선들이 몇 시간 만에 있는 데 있고요. 빨라야 1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대안리에서 안중 가고 싶다. 출장소까지. 그러면 신터미널에 제일 가까운 버스터미널까지 똑버스를 불러서 타고 가요. 거기서 내려요. 그러면 다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그 버스를 타고 다시 안중 출장소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오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크다는 거죠. 뭐 시간이 1시간마다 있고 2시간마다 있고 3시간마다 있으면 재수 좋아가지고 뭐 금방 온다면 얼른 타지만 재수 나쁘다 보면 거기서 기다리는데 1시간 기다려도 안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원래 똑버스의 취지를 이해는 하지만 이게 사실 시골 같은 데서는 상당히 좀 불만 요소로 작동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똑버스의 취지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지까지를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현덕이면 현덕 내에서만 갈 게 아니라 안중까지를 침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나서 제도를 시행해야 부작용이 없지. 일단 똑버스라는 거를 무조건 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뭐 진이에다가 서탄에다가 만약에 시행을 한다. 송탄 가고 오자 해요. 그럼 서탄 뭐 그 송탄 쪽에 가까운 서탄 어디 그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주면 거기서 또 송탄까지 나오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작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시행을 해야 되는 게 개선하고 시행해야 되는 게 좀
옳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분, 뭐 저희도 같이 생각해 볼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우선은 고덕 지역에 한 거는 신도시 지역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지역에 시행을 했던 거라서 뭐 교통 연결 부분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시행할 농촌 지역에 대한 사항을 염려하시는 바이신데 저희가 이 사항은 지금 수용답형 같은 경우는 경기도형 수용답형이라서 경기도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원래 이제 똑버스가 다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시는 대로 농촌 지역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지금 미시행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들이 발생할지는 좀 예측은 한다고 하지만 뭐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도 좀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당장 뭐 내년에 지금 두 곳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주민들도 알고 있고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희망 고문을 줄 수 있어요, 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의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시행 전에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은 한번 좀 그런 방안들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누차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이제 파악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보고 드렸지만 경기도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64쪽에 보면 공공용 택시 지원 사업이 지금 있어요. 아까 이제 이윤아 우리가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공공용 택시를 그 운영하는 지역이 지금 59군데입니까? 아니죠. 이제 저 목적지도 늘어나고 이제 아니 그 지역 그 마을 들어가는 마을 수가 마을이 마을들이 당초에 80개 정도로 됩니다. 앞으로 80개 정도 되기 아니 지금 때문에 지금 현재 60개. 60개고 지금 이번에 60개고 이제 또 10개인가 10월부터 19개 마을이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됐죠? 예, 예. 저도 고민이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그 공공용 버스 같은 경우는 뭐 시골 위주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저도 최대한 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체를 다 많이 좀 해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수요를 또 요구하는 데들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고민이 나오고 그 고민의 갈림길이 좀 나오는데 우리 이윤아 의원님 아까 얘기한 것 마냥 뭐 그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까지 있던 거를 400m로 줄였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그 수요 그걸 원하는 마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거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그 도착지까지가 이게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가 지금 한 마을당 지금 3군데를 했었는데 이번에 3개가 더 추가가 돼서 도착지를 지금 6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6개로 해주다 보면 3군데 가던 거를 6군데로 가게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그 만족감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또 부작용을 놓고 보면 많이 해주면 괜찮지만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이 20억이라는 예산을 딱 한정돼 놓고 봤을 때 도착지가 뭐 3군데다 그러면 3군데 가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억이다 그러면 뭐 5억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더 선정을 해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이걸 도착지를 6개로 이제 산정을 하다 보면 시민들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 예산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뭐 20억에 가까운 돈이 또 들어갈 거고요. 더 5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부담들이 이제 나올 테고 그만큼 다른 마을이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또 단점이 있어요. 예산이 많아서 전체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또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시는 바대로 다 해드리면 정말 저희는 좋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 저희도 어떤 정책을 펼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기준이 잡아진 대로 400m에 6개 우선을 시행을 하고요. 차후에 뭐 요구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여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윤아 의원님 말씀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예산이 더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민의 거기 혜택을 보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만족감은 있다. 그러나 또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로 인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적정하게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6개 확정된 거는 뭐 잘 됐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좀 안 된 지역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1km 이상을 걸어가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선정이 안 된 데들이 있다고요. 큰 대로변에서.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혜택을 좀 봐야 되는데 재정의 여건상 또 못 보고 아까 마냥 여러 가지 뭐 원인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지간 뭐 전반적으로 잘 살펴서 이 취지에 잘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시민들의 입장 그리고 노약자나 뭐 약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좀 잘 운용을 하셔서 좀 많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